자, 이번 시간 연력학 할 겁니다. 교재 펴보세요.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 자, 136페이지로 갑니다. 자, 서정이는 나중에 또 역학제는 할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기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가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연력학 법칙을 배울 건데, 자, 연력학 1법칙하고 2법칙을 배울 거예요.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다룰 건데, 우선 뭐 기본적인 정의부터 해볼게요. 열이 뭘까요? 열. 우선 열이라는 건 에너지야. 그럼 열이라는 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질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 물질의 상태를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얼음이나 고체 같은 애를 가열하면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액체가 또 가열되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다시 또 기체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거야. 상태가 변하는 거. 여기가 이제 온도가 변하는 거. 근데 잘 봐.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죠? 우리가 배우는 지금 연력학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걸 다룬 게 아니라 그냥 온도 변화만 따진 거야. 그럼 우리가 잘 봐봐, 엄마. 열이 뭘 하냐면 상태 변한다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요거는 뭐냐면 기체 분당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외울 거 뭐냐? 열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기체라는 녀석의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원인이야. 됐죠? 특히 기체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온도야. 그래서 니들이 외워줄 식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T야. 즉 얘를 다시 써보면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평균 속도라고 쓰면, 자, 무슨 얘기냐? 결국 열이라는 걸 받으면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온도가 올라가고, 그게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됐죠? 자, 거기다 빨리 적어봐. 136페이지다 아무데나 적어봐. 자,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원인인데, 그럼 열을 주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고,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 얘기야. 됐죠? 그래서 니네 그거 있잖아.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워봤니? 확산이라고? 냄새 나는 거? 확산이 언제 잘 돼? 온도가 높을 때 잘 되지?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됐죠? 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외워야 될 식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자, 이거 내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엄마. 내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엄마,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자, 기체 압력과, 자, 프레저죠. 그 다음 볼륨,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있어. 이게 보일 법칙이야. 네?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 뭐가 일정할 때냐면 요게 이제 NRT인데 온도가 일정할 때야. 참고로 우리는 엄마 원식이 이건데 이걸 뭐라고 하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건데 우린 요거 안 배울 거야. 요게 몰수고요. 요게 기체 상수인데요. 우린 이런 거 안 배울 거야. 왜냐면 우리는 화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수를 다루진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엄마 PV의 곱은 결국 T랑 비례한다. 온도랑 비례한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야. 네? 또 말해봐 엄마. 차. 그럼 또 말해봐. 기체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가 비례한다는 게 있어. 이게 뭐야? 차를. 들어봤어?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진다. 그게 샤를 법칙이야. 실제로 샤를 친구가 리삭이라는 사람이 있어. 정확한 이름은 게이 리삭이거든. 이 사람이 발표한 게 뭐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그래서 게이 리삭하고 샤를이 둘이 열기구를 만나서 하늘에 올라간 기록이 있어. 그래서 기체 연구의 대가들이야. 나는 프랑스 사람들이거든.
네? 자, 그래서 요 곱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여기 이상기체 방정식인데 요걸 조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그럼 선생님이 만약 어떤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상태로 나타내면, 만약 이 부피와 압력의 곱이 모두 다 같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피부의 곱이 같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등온 곡선이라고 해. 왜요? 온도가 다 같은 거잖아. 피부의 곱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 알아도. 자, 하나 알아도. 잘 봐. 내가 지금 빨간색 주시면 무조건 해야 돼.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연력학에서 기체의 온도가 템퍼레이처가 올라갔냐라고 물어볼 때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몇 개 있어.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몇 개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체 분자의 평균 온도 에너지가 증가했냐. 여기 있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동의어야.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가 증가했니라고 평균 속도가 증가했니라는 건 또 온도가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세 번째는 피부의 곱이 증가했니라는 것도 어떤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증가했니.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됐죠? 근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이게 등용곡선의 T0라고 하면 이게 만약 T야. 그럼 온도는 누가 높은 거야? T가 더 높은 거야. 피부의 곱이 크니까.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교 과정에서 하나 나오는 개념이 있어. 고교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배우는 나오는 하나의 개념이 또 있는데 뭐냐면 요게 U라고 해요. U. 이게 뭐냐면 내부 에너지야. 내부 에너지라는 애가 증가해. 자, 요거 빨간색으로 적어놔. 137페이지도 적어놔. 저 모르면 인생 조져. 자, 이건 암기야. 자,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뭐냐 이런 거야. 자, 여기 기체가 이렇게 모였어. 이거 다 기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건 기체의 총 개수에다가 하나하나의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알아도 우리가 쓰는 기체는 그냥 정확히 말하면 그냥 기체가 아니라 이상기체야. 이상기체라는 건 기체 사이에 인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알아도 그냥 포텐셜이 없어. 그럼 결국 평균 운동 에너지다. 안 적어도 돼.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전체를 곱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우리는 몰수 잘 안 따져. 그러니까 우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전체 개수가 안 바뀌면 전체 에너지도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식을 하나 좀 적어줄게. 얘가 2분의 3 nRT야. nRT. 안 적어도 돼. 우측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어. 우리 외워야 될 게. 어떤 기체가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몰수와 상수가 아니라 뭐가 변한 거야? 온도가 변한 거야. 자, 요것도 앞에다 한번 써놔. 자, 요 옆에다 써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3 nR 델타 T다라고 써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면 기체들의 총 개수가 그대로라면 결국 얘네들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잡스러운 건 몰라도 된다고. 이런 거 유도하려면 칠판 두 바닥 적어야 되거든. 고등학교 과정도 아니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라 사실 요거 하나 쓰는데 한 두 바닥 걸려요. 요거 두 바닥 써야 이거 나와. 오케이? 고등학교 물리 2에도 안 나와. 네? 옛날에 선생님 영재고 간 애들 이거 다 해줬었는데 걔네도 막 울더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면서. 그러니까 요렇게만 기억하면 돼. 요렇게만 기억하면 돼. 됐습니까? 자, 요거 살짝만 좀 지울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개념만 더 봐면 돼. 엄마 하나 개념만 더 봐면 돼. 자, 우리 정확히 말하면 우린 지금 열 배우는 게 아니라 열 역학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야.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룬 거 아니야? 지난번 시험 범위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자, 이거 말해봐. 어떤 물체를 힘을 줘서 거리를 이동시켰다. 그럼 걔한테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기체라고 하는 녀석은 압력을 다루는 게 편해. 특히 압력은 힘하고 전혀 달라. 이건 면적으로 나눈 거야. 네? 그러니까 단위도 봐.
원래는 얘가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지만 파스칼이라는 단위하고 정확히 똑같은 게 뉴턴 퍼 제곱미터야. 네? 그럼 선생님 압력이 뭐가 다릅니까? 힘하고. 자, 펜 하나 줘. 이렇게 하고 줘. 자, 해볼래? 지금 내가 양쪽으로 누르는 힘은 같아. 왜? 힘평이니까. 근데 여기 졸라 아파. 왜? 압력이 크잖아. 네? 똑같은 힘으로 눌러도 뭐야?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걸 만약 기체한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기체한테. 자, 여기 보세요. 기체한테 좀 얘기를 해보면 요렇게 실린더가 있어. 실린더. 자, 이렇게 기체를 담아놓은 실린더가 있어. 기체를 담아놓은 실린더가 있어. 기체를 담아놓은 실린더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피스톤이 있어. 피스톤. 이걸 피스톤이라고. 피스톤. 그럼 여기 이제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이 기체들이 분자 운동을 하면서 이 벽면의 면적 A를 밀어버려서 얘를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델타 있으면. 그러니까 피스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볼게. 자, 그럼 말해봐. 여기 기체 압력이 P라고 하면 결국 자 기체는 힘을 줘서 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한 거야.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 압력에다가 면적을 여기도 다시 쓰자. 자, 여기가 힘 곱하기 거리가 1인데 그럼 기체가 하는 일을 구할 거야. 기체가 정확히 말하면 기체가 피스톤에게 하는 일을 구하면 요게 바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고 여기다 델타 S만큼 얘를 밀었다고 한다면 잘 보세요. 사실 기체가 이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밀면서 기체 부피가 이만큼이 더 커진 거야. 맞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델타 부피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원래 일의 정의는 힘 곱하기 거리가 아니라 인테그랄 힘 곱하기 바로 뭐야? 면적에 대한 선에 대한 적분이거든. 근데 우리 고교 과정은 적분을 안 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F와 S의 그래프의 밑넓이가 바로 1이거든. 그럼 선생님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인테그랄 기체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적분을 안 하니까 뭘 기억하면 되냐?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의 밑넓이가 이게 바로 기체가 한 일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여기 봐. 너희들이 꼭 알아야겠어. 요 커브가 등원 커브고요. 만약 기체가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어. 압력과 부피가 바뀌었어. 그럼 요 밑넓이만큼 바로 기체가 하는 일이야. 됐어요?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봐. 엄마 이것만 외우면 돼. 기체가 일을 했다는 건 피스톤이 압력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얘기야. 그래?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얘가 만약 일을 받았어. 그럼 피스톤이 거꾸로 누굴 민 거야? 기체를 민 거야. 돼? 근데 이건 궁금하지 않냐? 여기 봐봐. 이거 뭐야? 기훈아? 우리 피스톤이 뭐야? 어떤 새끼 뭐 주사기라고 해. 우리가 뭐 씨발 간호사야? 주사기에서 뭐 하려고? 이거 뭐 배우는 거야, 하은아? 알아? 이게 자동차 엔진이야. 돼?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여기가 실린더고요. 보통 엔진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흡기 밸브, 여기가 배기 밸브야. 그리고 여기가 점화 플러그라는 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니네도 본 적 있어. 불수 원샷 선정 같은 거 할 때 보면 얘가 자동차 바퀴가 연결돼 있어. 보통은 사행정 사이클하고서 4개의 순환 과정을 거쳐.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흡기야. 보통 얘가 밸브가 열리면서 이렇게 연료가 들어와. 정확히 하면 연료하고 공기를 혼합해서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얘를 압축을 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이 공기를 압축해, 연료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점화 플러그로 빵 하고 터트려. 이게 바로 폭발이야.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 왜 굳이 압축해서 폭발을 했을까? 압축을 하면 압력이 원래보다 더 커져. 그럼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폭발하면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기체가. 그럼 여기 안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면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여기서 배기가 돼. 이걸 바로 포스토크,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해요. 선생님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해요? 교과 과정에 이게 나와. 실제로 문제로 나와.
애가 기체가 막 돌아. 무슨 얘기야?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사행정 사이클. 사이클이 바로 순환 과정이야. 순환. 사이클 돈다는 얘기지. 돼? 오케이? 자, 남자애들 이런 거 궁금한 게 많으니까 한번 물어볼까? 보통 엔진이 소나타 이런 애들은 이 배기가스가 2000cc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직렬 사기통이라고 해서 시리얼 사기통이라고 하는데 보통 4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직렬. 이렇게 엔진이 돼 있어. 네? 근데 여기 차 좀 아는 사람이 있나? 얘들아, 니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페라리 V8? 들어본 적 있어? 이건 요 실린더가 V자 형태로 8개가 있는 거야. 8기통. 네? 그럼 보통 8기통이면 기통이 2배니까요. cc가 4000cc야. 네? 그러니까 말이 10마리 밀면 얘는 말이 20마리가 미는 거랑 똑같아. 힘이 어마어마하지. 오늘 이해가 돼요? 돼? 자, 뭐 이런 거야. 특히 한번 좀 구경 좀 해볼래? 자, 여기 인터넷 되는 사람 좀 줘봐. 인터넷 되는 사람, 화면 좀 크고 인터넷 되는 사람, 유튜브 한번 소리 켜갖고 다 줘봐. 나는 지금 촬영 중이라. 아, 그래? 돼? 줘봐. 큰 거 들리다. 화면 좀 최대 밝게 해줘. 더 밝게 해줘. 완전 더 밝게. 오, 좋아. 아주 좋아. 됐어? 소리는? 거기 사행정 사이트라고 쳐봐. 여기다. 화면 너무 좋다. 근데 왜 없지? 내가 찾는 영상이 없네. 여기 있다. 자, 여기 봐봐. 지금 이게 사행정 사이클이야. 지금 니네 눈에는 뭐만 보여? 피스톤만 보이지? 실린더는 표현을 안 하는 거야. 특히 여기 이제 크랭크 축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연결된 게 바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자, 이제 보여줄게. 자, 이제 간다. 빨간색이 바로 파란색이 흡기야. 자, 이제 간다. 흡기! 압축 폭발! 빨간색 배기. 보여? 됐어? 돼? 돼? 이게 보통 몇 번이 있을까? 오래 보았지. 이따 휴지 좀 닦아. 이게 몇 번 있을까? 여기 봐봐. 이게 몇 번이냐면 보통 우리가 차를 딱 타면 아빠가 운전사를 타면 계기판이 2개 있어. 속도 계기판하고 하나가 RPM이야. RPM이 뭐냐면 레볼루션 퍼 미닛이거든. 레볼루션이 뭐야? 뭐 혁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전수라는 뜻이 있어. 퍼 미닛 분당 회전수야. 그래서 차를 딱 타잖아. 시동을 걸면 RPM이 보통 2야. 그럼 곱하기 1000이거든. 그럼 내가 가속을 좀 해갖고요. 부릉 하고 밟았더니 RPM이 3이야. 그럼 말해봐. 퍼 미닛 60초에 1분에 3000번의 이 회전이 생기는 거야. 그럼 초당 몇 번이야? 초당 50번이 얘가 이럴 것 같다. 뭔 얘기인지 이해돼? 뭔 얘기냐?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엄마 열이 더럽게 발생하겠지? 그래서 봐. 실제로 여기 그냥 보기만 해.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실린더 속에 여기 물이 지나다녀. 이 물이 뭐게? 이게 냉각수야. 오케이? 왜? 자동차에 냉각수 집어넣잖아. 이게 바로 냉각수야. 이거 없으면 뭘까? 엔진이 다 타버려. 오늘 이래? 얘들아, 원래 차를 잘 만드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다 물리학을 잘해. 왜? 물리학이거든, 엔진. 그래서 봐, 너희들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좋은 차들 다 물리잖아. 하나 좋은 차 뭐 하나? 브랜드?
람보르기니. 그치? 람보르기니 지금 어디 거야 혹시 알아? 이태리 거야. 이태리 누구의 나라야? 갈릴레이가 이태리 출신이야. 이탈리아 물리학 어마어마해. 야 현빈아 차 뭐 좀 아는 거 있어? 롤스로이스 이런 거. 어느 나라 차야? 영국. 영국 누구 나라야? 유턴 나라잖아. 돼? 오케이? 돼? 또 있어. 누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환장하는 차 독일 차. 벤츠, BMW, 아우디 다 뭐야? 다 독일 차야. 독일 누구 나라야? 아인슈타인의 나라잖아. 돼? 아시아에서 가장 물리를 잘하는 나라 어디야? 바로 옆에 나라. 일본. 일본 차 죽이죠. 렉서스. 그렇지? 특히 일본은 오토바이 엔진의 강국입니다. 돼? 스즈키, 가와사키 막. 그죠? 어마어마하잖아. 알차라고 하는 그 뚱뚱한 오토바이들 많이 오잖아. 다 일본 거야. 네? 그거 말고 저런 것도 있어. 너 오토바이 좀 아는구나. 네? 오토바이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어디야? 뭐 일본보다 하나 더 있긴 해. D자로 시작해. 두가티라고요. 이태리 겁니다. 오케이? 못 들어봤어 두가티? 잘 몰라요. 야 유튜브 한번 더 해봐. 네. 아니 두가티 말고 아우디 한번 틀어봐. 아우디 광고. 좀 켜줘. 여기 봐. 이 독일 차 중에 굉장히 유명한 차가 아우디야. 사실 아우디는 광고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아우디 광고 중에 이게 있어. 아우디에서 만든 꽈뚜로라는 모델이 있어. 꽈뚜로가 혹시 뭐야? 이태리란 말로 사야 사. 니네 그거 알아? 바퀴가 원래 4개가 다 안 굴러. 실제로 바퀴는 웬만하면 다 2준이야. 2개만 굴러. 근데 아우디에서 처음으로 바퀴를 4개가 굴러가는 사륜 구동을 만들었는데 이 광고가 광고계에 아직도 길이 남아있는 광고야. 특히 바퀴가 4개가 오르면 뭐가 좋냐? 차가 안 미끄러져.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스노우 타이어가 생겼지만 스노우 타이어가 없는 시절에는 바퀴가 4개 구르는 것만큼 쉽게 말하면 눈 봐서 안 구르는 거 좋았단 말이야. 자, 그냥 보기만 해봐. 진짜 역사적인 광고야. 자, 여기가 어디냐면 스키로프야, 스키로프. 스키로프에서 실제로 찍은 거고 경사각이 42도 정도 돼. 아, 37도구나. 로프각이 37점이고요. 꽈트로 모델로 실제로 찍은 겁니다. 눈이 내린 스키 점프를 거꾸로 실제로 타고 올라가요. 이 광고야. 여기 써있죠. 꽈트로라고. 자, 여기 마지막에 올라가서 요 밑에 이 독일어로 뭐라고 쩌르라고 써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써있냐. 당신의 차로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있어. 씨발 이게 광고지. 이게 무슨 말이야? 니네 못하지? 응? 못할걸? 이런 거. 그잖아. 이 광고가 실제로 한 20년 전의 광고인데 이게 나온 뒤로 정말 전 세계 미치도록 팔렸어요. 네? 기술력을 뭐야? 눈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게 광고지. 저희 제품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이런 건 광고가 아니야. 이런 게 광고지. 누가 봐도 씨발 눈밭을 거꾸로 올라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오케이? 자, 봐. 선생님 친구는 아니지. 정확히 이제 후배가 얼마 전에 포르쉐를 샀어. 이 포르쉐가 어디 거야 혹시 알아? 이것도 이태리 거야. 네? 근데 이 포르쉐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우주인들이 만든 차. 네? 자,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알아? 썰일 수도 있는데 뭐 진짜일 수도 있고요. 원래 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가장 정교한 부품이 볼 베어링이야. 볼 베어링이 뭐야? 그냥 동그란 쇠 공이야.
이 볼 베어링이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차에서는. 오케이? 근데 이 볼 베어링이 가장 완벽하게 구형인 차가 포르쉐예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구에서 만들면 완벽한 구형이 없대. 왜?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만든대?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만드는 거야. 그럼 구가 완벽한 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주인들이 만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웃긴 게 뭔지 알아? 모든 차들이 완벽하게 기능이 똑같아. 왜? 그 안에 부품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씨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차 혹은 약간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만들어지는 차는 차마다 다 달라. 왜? 그 안에 부품이 정교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 한국 차 좋아졌다. 씨발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정말 좋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꼭 그 얘기 하거든. 그래도 아직도 차 간에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아직도 차 좆도 못 만들어 이 얘기야. 네? 특히 우리나라 차는 뭐가 없어? 명품 차가 없죠. 우리나라 차 중에 비싼 명품 차 있어요? 없잖아요. 세계를 대표할 만한 차가 없어요. 일본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렉서스도 있고요. 렉서스는 원래 정확히 말하면 도요타 산하에 있는 새로운 브랜드예요. 정말 렉서스 차는 미치도록 좋아요. 솔직히 난 안 타거든. 왜 안 타냐? 난 그냥 싫어 씨발 일본이. 근데 진짜 차는 족도 좋아. 그냥 차만 놓고 보면 할 말이 없어. 왠지 알아? 너무 조용해. 그리고 힘이 너무 좋아. 그리고 가격도 너무 싸. 네? 명품차 치고는. 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 뭐 하나 빠지는 게 정말 한 개도 없어. 다만 메이드 인 자펜이라 찍어놓을 뿐이지. 그렇잖아. 네? 본인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명품차가 없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물리를 좆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됐어요? 그잖아. 생각해봐. 뭐 너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고3 애들 요즘이 아니지 오래됐지. 고3 애들이 갖고 와서 그런 얘기 선생님 저 물리학과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한테 꼭 물어보렴. 그래 엄마가 가지 말려면 가지 마.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 물리학과 간다면 뭐야? 미쳤어? 뭐 먹고 살라고? 그죠? 실화야. 그잖아. 예를 들어서 철학과 가. 미쳤어? 뭐 먹고 가려고? 뭐 먹고 살라고? 돼? 웃긴 얘기 해줄까? 원래 독일이 차를 잘 만드는 이유는 그 차에 철학이 있기 때문이야. 원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뭐가 될까? 비싼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우리나라는 문학, 철학, 공학, 그죠? 그리고 순수 과학 다 개판이야. 우리나라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정말 미치도록 발전한 건 의료기술밖에 없어. 왜? 전 세계 똑똑한 새끼, 우리나라 전 세계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새끼 다 의대가 있거든. 그잖아. 공부를 했다면 의대야.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를 가르치거든. 휘문 중학교 다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아빠가 정형외과 의사, 엄마가 청담동 피부과 의사야.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지금 니네들이 배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과정을 해. 중학교 2학년. 머리도 기가 막혀. 돼? 미안하지만 니네 오늘 숙제도 안 해왔지. 걔는 숙제가 일주일에 70문제야. 나 비교하는 거 아니야. 70문제야. 엄마한테 전화 왔어. 왜 이렇게 숙제를 조금 내주냐고. 죄송하다고 했어. 오케이? 돼? 걔 학교 축제인데 축제 날도 왔어. 지지난주 금요일에. 너 왜 이렇게 피곤해하니 오늘 그랬더니 오늘 축제인데요. 그럼 놀지 과외인데 뭘 빠지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랬더니 엄마가 가래요. 씨발 심지어 착해. 돼? 애들은 뭐 하는데 다 노래방 갔어요. 너도 가지 그랬더니 엄마가 가래요. 또 착해. 존나 똑똑해. 근데 얘 목표가 뭔지 알아? 바로 고등학교는 용인자사고 대학교는 서울대 의대야. 꿈이 정확히 명확해. 흔들림이 없어. 너 뭐 할 거야? 의사요. 왜? 엄마 아빠가 의사인데요. 그럼 무슨 서울대 의대 고등학교 용인자사. 아니 이렇게 똑똑한 애가? 그잖아. 그러니까 의사들만 똑똑해져 우리나라는.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이건 학생들 잘못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좀 더 넓어지고 뭔가 좀 사고가 복잡해지고 더 뭔가 좀 발전이 되면 강대국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장된 거라고 의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이건 되게 불쌍한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은. 됐어요? 네? 아무튼 뭐 차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야만. 자, 요거만 끝낼게. 핵심은 요거야. 그럼 잘 들어봐. 우리가 배우려는 지금 연력학 1법칙만 연력학 1법칙이 요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엄마 여기다 쓸게.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게 바로 연력학 1법칙이야. 자, 지금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배웠어. 자, 이게 뭐냐면 열량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라는 건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사실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애들 다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부호가 다 있어.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얘는 마이너스는 기체가 열을 방출하는 거야. 자, 그럼 얘 플러스 아까 적어줬어요. 여기 있네요. 얘가 플러스라는 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지만 숨어있는 의미는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즉 PV의 곱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기체 온도가 감소한다는 게 숨어있는 거야. 즉 PV의 곱이 감소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얘만 해봐. 얘가 플러스라는 건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밀어내면서 뭐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거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럼 기체가 이 말에 쫄지 말라고. 기체가 일을 한다. 일을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야. 플러스가 기체가 일을 한다는 건 기체의 부피가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부피만 커지면 밑넓이만큼 일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요 녀석의 일의 양은 PV 그래프의 이 밑에 면적. 이게 바로 일이야. 알겠죠? 그럼 거꾸로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기체가 일을 받은 거야. 기체가 일을 받았다. 그럼 이 얘기는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이 얘기야. 자, 빨리 적어놓으세요. 자, 요거 적어놓고 집에 가겠습니다. 자, 연력학은 다음 주에 더 할 거고요. 오늘 숙제는 따로 연력학 숙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 연력학은 한 20-30분 더 하면 금방 끝나요. 자, 그리고 내가 안 내줘도 각자 다 마도통을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마도통 구입 안 하는 사람 빨리빨리 구입해 오십시오. 알겠지? 네? 자, 12월 16일 날, 자, 선생님 휴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좀 일찍 부를 거예요. 선생님, 애들이, 꼬맹이들이 이제 내신 휴강이 들어가세요. 다음 주는 오시고, 다다음 주는 조금 일찍 불러서 좀 진도를 많이 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